그럼 일단 전 시간에 배웠던 내용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고 문제 풀어볼게요. 저번 시간에 일단 그 마지막쯤에 나눗셈에 대한 얘기 잠깐 했었어요. 그쵸? 이렇게 fx라는 다항식을 gx라는 다항식, 요거 이제 보통 요건 나눔을 당한다라고 해서 요걸 좀 어려운 말로는 피제수, 요거는 나눈다라고 해서 이거 보통 제수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제수, 피제수. 이 제자가 나눈다는 뜻이라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두 식을 나눗셈을 했을 때 그 몫이 qx고 나머지가 rx라 할 때 우리가 이것을 수식으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한 가지,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뭐였다? 바로 나눗셈의 나머지의 조건이었죠. 언제 이 나눗셈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였죠? 못과 나머지로 하면 나머지의 차수가 나눈수, 제수죠. 이거의 차수보다 작을 때만을 인정을 해요. 참고로 차수 중에 제일 작은 건 상수입니다. 상수는 0 취급하는 거예요. 차수 0. 그래서 이제 차수가 제일 작은 건 상수고요. 그 다음에 1차, 2차, 3차 순이죠. 이거 기억나죠? 특히나 이 나눈수가 어떤 식일 때 x 빼기 알파라고 해서 어떤 경우 1차식인데 1차 항의 개수가 1인 경우였죠. 이 경우에는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좀 더 빨리 몫과 나머지를 구하는 방식을 배웠어요. 그것이 바로 조립제법이었고요. 그 조립제법을 조금 응용하면은 이제 이렇게 1차 항의 개수가 1짜리인 1차식뿐 아니라 일반적인 1차식으로 나눈 것 역시 몫과 나머지를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얘기도 조금 이따 나올 테니까 그때 보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요거에 관련된 거 두 문제 먼저 풀게요. 26페이지입니다. 필수제 1번. A라는 다항식이 3x 세제곱 더하기 x제곱 빼기 3x 더하기 3이고요. B라는 다항식은 x제곱 빼기 x 더하기 1이래요. 원래 이런 식으로 보통 이제 x가 포함되어 있는 다항식이기 때문에 원래 a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원래 ax, 이것도 마찬가지로 bx 이런 식으로 표현을 더 많이 합니다. 사실은. 자, 이렇게 했을 때 얘를 얘로 나눴을 때 그 몫을 qx, 나머지를 rx라고 한대요. 이렇게 쓴 이유는 몫과 나머지에 x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럴 때 q1과 r1의 합을 구하시라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몫과 나머지를 x에 대한 다항식으로 쓴 뒤 그것을 이제 1을 한번 대입해봐라,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이 뭐 지금 당장 다 할 수는 없겠지만요. 그냥 전반적으로 얘기할게요. 요거 인수분해가 안 되죠. 그쵸? 요 나누려는 요 자리에, 그치? 요 자리에 있는 식, 나누는 식, 요게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요. 이런 거는 거의 대부분 직접 나눗셈을 해요. 아주 드문 경우에 이제 좀 응용해서 푸는 경우가 있긴 하고요. 대부분은 그냥 이렇게 나오면 직접 나눗셈을 해요. 그래서 이걸 나누기 이거 직접 해야 됩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개수만 갖고 하는 거 해봤으니까 그걸로 할까요? 3일 마33 혹시 내가 문자 잘못 적었으면 알려줘야 돼요. 개고생했는데 정답 안 나오면 안 되잖아. 이렇게 쓰는 건 이해 가죠? 개수만 적는 거. 이렇게 뒤에서부터 있는 거예요. 상수항, 1차항, 2차항, 3차항의 개수 이런 식으로. 그렇죠? 상수항, 1차항, 2차항의 개수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여기 3칸이니까 여기서 3칸까지 끊어서 여기다 적을게요. 앞숫자만 보고 얼마를 곱해야 1 곱하기 얼마야 3 나온다고요? 3. 그렇죠? 3 쓰면은 하나씩 낱개로 곱하는 겁니다. 3, 마3, 뿔3이죠. 그걸 빼요. 빼면은 요거는 이제 4 나오고 요거는 마이너스 6 나오고, 그리고 나눗셈의 특징, 그 다음 한 칸이 내려오죠. 이렇게. 그쵸? 3. 요것도 3칸이고 요것도 3칸이라는 얘기는 지금 현재 차수가 같다는 뜻이에요. 둘이.
이것도 2차 아니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아직 차수가 더 작지 않죠, 나머지가. 그쵸? 그래서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4를 쓰면 되겠네요. 그쵸? 4 곱하기 마이너스 4 빼면은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인가요? 맞죠? 네. 따라서 요게 몫인데요. 실제 쓸 때 어떻게 써야 된다? 요게 상수 1차 계수입니다. 몫은 보다시피 3x 더하기 4예요. 이해 가죠? 이런 식으로 몫에도 x가 들어가죠. 1차시. 그래서 이제 q가 아니라 qx라고 쓴다 이거죠. 마찬가지로 나머지 역시 상수 1차잖아요. 마이너스 2x 빼기 1이 되겠죠. 이렇게. 이해 가죠? 무슨 말인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x가 들어가니까 r이 아니라 rx입니다. 따라서 q에다 1 대입하는 게 1 대입하면 7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r에도 마찬가지 1 대입하면은 마3인 거 확인하니까요. 두 개를 더하면은 4 이렇게 되겠네요. 이해가죠? 네. 다시 한번 여러분이 벌써부터 그렇게 공부하긴 힘들겠지만 나누려는 나누려는 식이 지금처럼 인수분해가 안 될 때는요. 직접 나눗셈을 합니다. 보통은 그리고 이제 나중에 좀 빡센 문제 풀다 보면은 변형해서 푸는 것도 있을 겁니다. 27페이지에 있는 필수제 2번 조리제법을 이용해서 2x세제곱 빼기 5x제곱 더하기 3이라는 3차 다항식을 2x 빼기 1로 나눈 그 몫과 나머지를 구하시오인데요. 자, 요거 0 되는 값이 얼마라고 했죠? 푸는 방법은 이 뒤에 거 0 되는 값 x가 얼마? 2분의 1이에요. 그쵸? 근데 얘로 한 번에 나누는 조리제법은 없고요. 사실은 얼마로 나누는 거? x 빼기 2분의 1로 나누는 이런 조리제법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요걸로 나누는 조리제법을 응용해서 제로 나누는 몫과 나머지를 찾겠다가 이제 목표죠. 하는 요령은 뭐였다? 계수를 내림차순 순서로 2, 마이너스 5 그리고 1차항이 없을 때는 뭐? 0이라고 했습니다. 그쵸? 요렇게 해서 일단은 피제수, 나눔을 당하는 수를 일단 적어주고요. 요거 나누기 기호를 거꾸로 쓴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니은자처럼 쓰고요. 왼쪽에다가 아까 방금 얘기한 얘가 0 되는 값인 2분의 1을 적어준다고 했었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었는지 기억나요? 첫 번째 건 그냥 드랍돼요. 그 다음부터는 곱하기 더하기 곱하기 더하기입니다. 그렇죠? 첫 번째 건 그냥 내려와서 숫자 2고요. 그 다음부터 요 곱한 값, 저 왼쪽에 있는 값을 곱해서 요 위에다 다음 칸에 올려 적습니다. 곱하면 1 나오죠? 두 개를 더하면 마이너스 4. 이거를 이제 끝까지 반복한다 이거예요. 계속 그렇죠? 마이너스 4를 쟤랑 곱하면 마이너스 2고요. 더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를 빨간 거랑 곱하면 마이너스 1 나오죠? 더하면 2 나와요. 맨 마지막 거 하나는 나머지인 거고 앞에 있는 3개는 몫인 겁니다. 이해 가죠? 자, 그럼 이 식을 오늘 배울 건데 항등식으로 고쳐보는 거예요. 오늘 항등식 얘기할 거니까 좀 이따 다시 얘기해 줄게요. 저 3차 다항식은 무엇으로 나눴을 때죠? 저게 바로 x 빼기 2분의 1로 나눴을 때였어요. 이해 갔죠? 그랬을 때 몫이 요거 3개. 3개니까 2x제곱 빼기 4x 빼기 2가 나왔다는 뜻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 여기다 뒤에다 더하기 2 이렇게 쓰면 된다고 했습니다. 전 시간에도 한번 언급했지만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 이렇게 딱 쓰면요. 아, 저거는 이거 곱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쟤를 얘로 나눈 몫과 나머지라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죠? 얘가 1차식이기 때문에 차수가 확실히 작아요. 그쵸? 그러니까 나머지로서 인정? 응, 인정. 근데 이거는 내가 찾고 싶은 게 아닌데 난 얘로 나눈. 그러니까 요 자리가 얘가 아닌 얘가 돼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얘로 나눈 몫과 나머지잖아. 그렇지? 어떤 일을 썼는지 기억나죠? 기억나요? 복습을 열심히 했으면 기억났던 그렇지? 요 식을 어떻게 한다? 2로 묶습니다. 그럼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묶었으면은 그 곱하기 2를 여기다 갖다 곱하는 거죠. 이 앞에 있는 숫자 2를. 그래서 이 우변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바뀐다? 앞에가 2x 빼기 1로. 그리고 요 두 번째 가로가 요거 x제곱 빼기 2x 빼기 1만 남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더하기 2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은 요 3차 다항식은
예로 나누면 목과 나머지 이건 맞아요. 근데 내가 찾고 싶은 건 예로 나눈 목과 나머지가 아니니까 식을 변형해서 보다시피 얘는 예로 나눈 목과 나머지가 되는 거죠. 정답은 몫은 요거, 나머지는 요겁니다. 이해가죠? 따라올만 하죠. 네. 그렇게 해서 일단 1단원이 필수 예제가 대충 끝났어요. 여기 있는 개념 정리 요거 빈칸 채우기는 하고 싶으면 하세요. 뭐 굳이 뭐 이것까지 하라고 하기 좀 그렇고 그냥 한 단원 끝날 때마다 뭐 배웠는지 정리하는 거니까 뭐 이건 좀 그렇고요. 요 다음 페이지에 있는 보다시피 중단원 마무리 있죠? 30페이지부터 있는 거. 요거는 다음 시간 얘기했듯이 필수입니다. 요거 다음 시간에 질문 받을 겁니다. 질문만 받겠습니다. 알겠죠? 아마 내 생각에는 작년에도 그렇고 하는 거 보니까 레벨 1은 거의 대부분 맞아요. 레벨 1은. 레벨 2부터 많이 틀리기 시작하는데 레벨 1은 정말 쉽고 할만하니까요. 꼭 해보시고요. 오늘은 메인이 두 번째 단원인 2단원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예요. 나는 단원 제목이 항등식과 미정계 쓴 줄 알았는데 이거 책 제목이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였구나. 요 나머지 정리라는 요 파트가 애들한테 쥐약입니다. 여기를 정말 못해요, 애들이. 이 나머지 정리라는 파트를. 항등식까지는 어찌어찌 하거든요, 학생들이. 나머지 정리부터 이제 벽을 느끼더라고요, 학생들이. 와, 이거 고등수학 되게 어렵다라는 걸 여기부터 느끼더라고요. 각오는 됐죠? 각오 이렇게 각오했어? 그래. 항등식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나요? 기억나나요? 했는데 사실 이거 중 34페이지. 사실 항등식이라는 말이 중1 때 나와요. 알아요? 중1 때 나오는데 항등식. 항등식 무슨 뜻인데요? 네. 원래 옛날에는 등식해가지고 세 가지를 배웠거든요. 항등식이, 방정식이, 그리고 요 세 번째가 요즘에는 이제 안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불능식이거든요. 불가능한 식. 그래서 이걸 이제 안 하는 거예요. 어차피 수학에서 불가능한 걸 왜 다뤄 해가지고 이제 빠졌나 봐요. 보통 등식은 셋 중에 하나라고 보면 돼요. 보통은. 항등식은 항상 참인 등식. 방정식은 특정한 x에서만 참이 되는, 그치? 그런 등식. 불능식은 뭐냐면은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지 않는 등식이에요. 쉬운 걸로 보면은 0 곱하기 x는 1 이런 겁니다. 그래서 x에다 뭘 넣어도 0 곱하기 x 해서 1이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항상 거짓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은 항등식은 항상 참, 방정식은 일부 참, 불능식은 항상 거짓. 약간 이런 느낌이다 이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뭐 중학수학, 고1 수학까지 오면서 여러분 항등식을 많이 했어요? 방정식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뭘 더 많이 했을 것 같아? 항등식을 더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모르는 거죠 이제. 분명히 중1 때는 1차 방정식 배우고 중2 때는 연립방정식 배우고 중3 때는 2차 방정식 배우는데 방정식을 3년 동안 배우는데요? 하겠지만요. 사실은 여러분 항등식을 더 많이 배웠어요. 방정식 하나에 항등식이 5개, 6개씩 들어갑니다. 방정식 하나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x 더하기 1의 제곱을 전개하면 뭐다? 뭐 이런 거죠. 그죠? 이게 항등식 아닌가요? 이 자체가 항등식 아니야? 이 x에다가 1 넣어도 좌변과 우변 같지 않아요? x에다가 2를 넣어도 좌변과 우변 같고. 이게 항등식이에요. 항등식이 별게 아니죠. 여러분이 그동안 했던 전개식, 인수분해, 그거 다 항등식입니다. 여러분 방정식 하나 풀려면 인수분해도 여러 번 하고 전개도 여러 번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항등식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식을 정리하시오 2x 더하기 x. 그럼 다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렇죠. 왜냐면 얘랑 항등식이니까. 그렇게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랑 같은 거 아니에요, 둘이?
그래서 알게 모르게 항등식을 훨씬 더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제 항등식을 풀어라. 이 문제는 없는 거죠. 그런 문제는 만들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항등식을 풀어라가 없다 보니까 여러분 결국 방정식을 풀어라만 하는 건데 우리는 지금부터 항등식을 풀어라도 할 거예요. 가장 쉬운 예 중에 하나로 AX는 B라는 등식이 있습니다. 이거 얘를 풀어라. 아주 대표적인 문제죠, 이거. 풀어라의 뜻은 다음 주어진 수식을 만족하는 x를 구하시오라는 뜻이에요. 이해가요? 수식을 만족하는 x값 구하기. 이거를 우리가 풀어라의 범주로 본다 이거예요. 이거 풀면은 뭐예요, x? 그렇게 말하면은 내가 칭찬할 것 같아요? 혼낼 것 같아요? 그것이 아니니까 이게 쓰고 있었겠죠. 그쵸? 이거를 왜 굳이 쓰고 있을까? 그지? 쉬운 건데 1차 방정식 아니야? 아니죠. A가 0일 수도 있지 않나요? 그래서 이거 풀라고 하면 첫 번째 A가 0이 아닌 경우와 두 번째 A가 0인 경우로 나눠서 풉니다. 기본적으로. 그렇잖아요. A, B 조건이 없는데요. 그렇죠? 여러분 1차 아니 그렇잖아. 니들 2차 함수 배울 때 2차 함수를 혹시 이렇게 배웠어요? 이게 끝이었어요, 2차 함수? 여기 뒤에 뭐 없었습니까? 뭐 써 있었는데 분명히. 뭐라고 써 있었게? 단 A는 0이 아니고 A, B, C는 상수입니다. 이 얘기가 분명히 써 있거든요. 고등수학을 배우는 김에 다시 한번 뭐 중간중간 잔소리 되게 많이 할 텐데요. 고등학교 수학과 중학교 수학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가 있냐 해서 되게 많거든요, 그게.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디테일의 차이에 있다라는 말도 있어요. 디테일. 그러니까 요 하나하나의 요 조건, 뭐 요런 것 때문에 확 바뀌기도 했기 때문에 이런 걸 잘 챙겨야 된다, 지금부터. 여러분, 이거 기억나요? 루트 A 곱하기 루트 B가 뭐게요? 이거예요? 맞아요? 여기 옆에 혹시 뭐라고 써 있는지 봤어요? 오늘 나중에 배울 거야, 복소수에서. 여기 혹시 뭐라고 써 있는지 안 봤죠? 그쵸?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얘만 알지 옆에 뭐가 써 있는지 안 봤던 거예요. 관심이 없었던 거죠. 이제부터는 그것까지 챙겨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2차 함수도 아니잖아요. 보다시피 A가 0이 아니다라는 말이 꼭 있어야 되니까. 그래도 마찬가지죠. 난 분명히 요것만 풀라고 했어요. 여기 A가 0이다 아니다 이런 말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다? 자연스럽게 나눠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때요, 얘는? A가 0이 아니면은 이거 뭐예요, 이제부터 얘는? 네, 방정식이죠. 일부에서만 참이 나오죠. 그 일부 x값이 얼마입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이거예요. 양변을 a로 나눈다. a가 0이 아니면 방정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예요? 보다시피 x값을 구하는 거예요. a가 0이면요. 자, 이때는 또 이 안에서 두 가지로 나눠져요. 뭐 이렇게 할까요? 첫 번째, b도 0인 경우와 두 번째, b는 0이 아닌 경우로. 다시 두 번째 케이스는 다시 두 개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좀 세분화하자면 A도 0이고 B도 0인 경우와 A는 0이지만 B가 0이 아닌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A도 0이고 B도 0이면요. 이 등식은 뭐라고 쓸 수 있을까? A도 0이고 B도 0이잖아. 0 곱하기 X는 0 아닌가요? 식이? 그쵸? 그럼 이거 어떨 것 같아요? X에다가 1 넣어도 참! 2를 넣어도 참! 3을 넣어도 참! 루트 5를 넣어도 참! 아닌가요? 모든 수를 다 넣어도 이 계산식은 참이죠. 그럼 이건 무슨 식이야, 지금부터? 항등식이죠. 그러니까 아까 봤듯이 A가 0이 아니면 이 식은 분명히 방정식이고요. A도 0이고 B도 0이면 이 식은 보다시피 항등식이 됩니다. 항등식이기 때문에 정답은 당연히 모든 실수예요. 그러니 항등식에서 x를 구하시오라는 질문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항등식은 무조건 정답이 모든 실수인데 이거 안 그래? 이거 풀면은 모든 실수 아니야? x는. 그치? 그러니까 이거의 정답은 얘지만 이럴 때의 정답은 얘란 말이에요. 항등식이라서. 그러면 지금 우리가 다룰 게 항등식이라며. 그럼 항등식을 푸시오 했을 때 x를 구하시오라는 말은 못 하겠네요. 왜? 정답은 항상 이거니까. 그래서 뭐냐?
항등식은요, 얘를 구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알아요? 계수죠, 계수. 그러니까 항등식이다라고 문제를 출제하면요, 무엇 구하는 문제입니까? 자연스럽게 계수 구하기 문제가 돼요. 이해 갔어요? 세 번째 거는 그냥 가볍게 넘기셔도 돼요. 자, 이거 일로 와. A는 0이고 B가 0이 아니래. 뭐 하나의 사례를 하나 들어볼까? B가 1인 경우. 그러면은 0 곱하기 X는 1꼴 아닌가요? 그쵸? 무슨 말 이해가죠? A는 0이라고 했으니까 B는 0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B가 1인 경우. 그럼 얘는 보다시피 어떻다? 만족하는 값이 없죠. X는 없다. 불능식입니다. 그래서 등식을 주면요. 일단 기본적인 게 이게 등식이 뭐야?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물론 대부분은 문제 초반에 줄 겁니다. 여기 방정식이 있단다. 여기 항등식이 있단다 라고 주겠다는 거예요. 초반에. 그럼 여러분은 그거에 따라 전략이 달라지는 거죠. 방정식이 있다라고 하면 뭘 구하는 거예요? x를 구하는 거예요. 이해가죠? 근데 여기 항등식이 있단다 하면은 x를 구하는 게 아닌 거죠. 그거는 계수를 찾는 겁니다. 이해 갔어요? 간단한 거 하나 해볼까요? 여기 ax 더하기 3이 2x 더하기 b랑 같다라는 등식이 있습니다. 자,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 방정식이 있다? 그 다음에 나올 질문은 뭐야? 다시 방정식이 있다? 다음에 나올 당연한 질문은 x를 구해봐 라는 거예요. x를 구해봐라. 이해가죠? 근데 항등식이 있다 하면은 그 다음 나올 질문이 뭐라고요? 계수가 얼마게? 라는 질문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다시 할게요. 여기 예를 들어서 방정식이 있습니다. x를 구하시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방정식이라고 했잖아, 네가. 네 입으로. 이 항에 a 빼기 2x가 b 빼기 3인 거 이해가죠? 따라서 x는 뭐야 하면은 얘인 거예요. 아, 네가 방정식이라며. 그 얘기는 a 값 2를 안 줬을 거란 얘기이기도 하고요. 이해 갔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질문을 바꿔서 여기에 뭐가 있다? 항등식이 있다. 이거 항등식이다. 그러면 이들 그 다음 나올 질문이 뭐라고? a, b를 구하시옵니다. 이거 항등식 되려면 a가 얼마고 b가 얼마인지 알겠어요? 간단한 거예요. 항등식은 똑같은 식이란 뜻이니까. 그치? 우리 아까 얘기했잖아. 2x 더하기 x를 그동안 3x라고 그동안 수년간 써오지 않았니, 니들? 얘랑 똑같다고 인정한 거 아니었어요? 둘은 같은 식이라고? 그쵸? 생각을 해보세요. 이 식이랑 똑같아지려면 a가 얼마고 b가 얼마면 될 것 같아요? a는 2, b는 3이겠죠. 이해 갔죠? 이런 식으로 이제부터 계수 찾기를 할 겁니다. 다시 한번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여러분한테 뭐라고요? 지금부터 항등식을 줄 거예요. 알겠죠? 문제에 써 있어요. 초반에. 맨 서두에 항등식 뭐뭐에 대하여 여기 써 있을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무엇 찾기? 계수 찾기 문제인 겁니다. 이걸 좀 어려운 말로 미정계수법이라 불러요. 미정계수법. 정해지지 않은 계수를 맞추는 법 해서 미정계수법이라 불러요. 좀 어렵게는. 근데 쉽게 말하면 그냥 계수 찾기예요. 이 계수 찾기를 하는 가장 기본 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방금 소개한 것 같은 거. 야, A가 2고 B가 3이겠지 라는 어떤 방식? 바로 계수끼리 비교하는 방식입니다. 계수 비교법. 1차 계수가 1차 계수랑 같고 상수항과 상수항이 같을 때 둘은 똑같은 걸로 인정할 수 있어 라는 식이에요. 이거 이해 갔어요? 무슨 말인지? 그 다음은요. 숫자 대입을 한 방법이 있어요. 어차피 이거는 무조건 맞는 식이라고 했잖아. 항등식이라고 부르면. 그치? 이게 만약에 항등식이면 아까 얘기했잖아. 이거 만족하는 x값은요. 전부 다란 말이에요. x가 1이어도 참이어야 되고 x가 2여도 참이어야 되고 x가 0이어도 참이 돼야 돼요. 이해 가요? 만약에 x에 0을 대입해 보세요. 각각. 그랬을 때도 좌변과 우변이 같아야 돼요. x에 0 대입하면 좌변은 3만 남고 우변은 b만 남는데 그럼 b가 3인가 보지 뭐. 이렇게 푸는 방식입니다. 숫자를 적당히 넣어서 어쨌든 좌변과 우변은 같은 거 아니겠어? 라고 푸는 방식. 그걸 우리가
숫자 대입법. 옛날에는 수치 대입법으로 불렀어요. 이거 수치 대입법.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항등식 문제를 풀 거고요. 이거 풀 때 기본은 이거 두 가지로 풀 겁니다. 당연히 질문은 개수찾기가 되는 거고요. 이걸 잘 일단 명심해 두시고 이거에 관련된 문제를 풀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잠깐 얘기했듯이 여러분은 그동안 항등식을 훨씬 더 많이 다뤄왔었습니다. 그동안. 몰라서 그렇지. 자, 그러면은 그걸 좀 깨닫는 시간을 가져야겠죠? 문제가 몇 개 있니? 3개 있네. 이거 오늘 2단원 금방 끝나겠는걸? 문제가 어려워봤자 뭐 푸는 건 얼마 안 걸리니까. 자, 1단원 할 때가 워낙 쓸 게 많잖아요. 여러분 그 공식 다 외웠어요? 10개씩? 곱셈 공식 10개, 변형식 한 5개쯤 됐었나? 다 외운 거 맞죠? 시험 쳐도 되죠? 오늘 쪽지 시험 볼까? 하면 되게 싫어할 거야, 그지? 얘기하기 싫어? 자, 그러면 37페이지에 있는 필수 예제 1번. 자, 여기 보면은 3k 빼기 1의 x, 2k 더하기 1의 y, 빼기 4k 더하기 3은 0이라고. 되게 뭐랄까 되게 평범하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한테 식 주고선 식 정리해봐. 저번 시간에 배웠죠. 뭐 x에 대한 내림차순, 뭐 y에 대한 내림차순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그죠? 그냥 식 정리해봐 하면 아마 대부분 이렇게 정리할 거예요. 그냥 습관이죠. 습관. 그쵸?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꼴. 그쵸? 예. 누가 이렇게 정리했나 봐요. 그리고 앞에도 뭐라고 써있냐면 이거 분명히 등식이라고 써 있습니다. 지금은 보다시피 이게 등식이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건에 따라서 방정식이 될 수도 있고 항등식이 될 수도 있는 등식이라는 거죠, 저게. 그래서 등식이 있다고 했어요. 그쵸? 근데 여기 중간에 무슨 말 나옵니까?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 이런 말이 있습니다.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그러니까 이제 풀어서 설명하자면 k가 1이어도 성립, k가 2여도 성립, k가 3이어도 성립. 이런 얘기죠, 이게. 그쵸? k 값에 관계없이 k가 어떤 값을 갖던 얘랑 항상 같다. 얘는 무조건 0이다. 이게 나온다 이거예요. 이거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이렇게 부르는 거죠. 이거를 k에 관한 항등식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왜냐고? 항상 성립하잖아. 그러니까 항등식이죠. 이해가죠? 그러면 식을 이렇게 정리하면 안 됐던 거예요. 식을 이렇게 정리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K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그리고 나서요. 여기가 둘 다 0이 나와주면 어떨 것 같아요? 이게 내가 아까 설명한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식이 x에 대한 항등식, 즉 x값이 어떤 값이 되더라도 참이 된다면 a, b 둘 다 0이면 되는 거 아니었어? 그 얘기거든요, 이게. 그쵸? a, b가 둘 다 0이면은 여기 0, 0이니까 여기다 뭐 넣어도 다 되는 거잖아. 그 아이디어 같은 겁니다, 저게. 이해 갔나요? 여기다가 0이고 여기도 0이면 어떨 것 같아? k가 1이어도 이거 식 돼, 안 돼? 되잖아. 그치? k가 2여도 되잖아. k가 3이어도 되는 거 아니야? k가 루트여도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여러분은 이거를 배우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누가 식을 이따위로 정리하래. 습관인가 봐. 그지? 이렇게 정리하라가 아니라요. 이렇게 k에 대한 항등식이가 나오면 이렇게 정리하라는 뜻이라고요. 물론 k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써있지는 않고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라고 써있긴 하지만 같은 뜻입니다. k 네 멋대로 대입해도 무조건 저건 참이야 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건 k에 관한 항등식. 이해가지? 그렇기 때문에 식을 이런 식으로. 혹시 선생님 혹시 k가 2차식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어떻게 정리하는 것 같아요? 그때는 이렇게 정리하는 거죠. k에 대한 내림차순을 정리한 다음 0, 0, 0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마찬가지 아닌가요? k 값이 어떤 값을 갖더라도 항상 참, 그쵸?
이해 갔어?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은 뭐다? 저기 문자 3개인 거 보이죠? 저 식에 문자가 3개 있잖아. x도 있고 y도 있고 k도 있지 않아? 이 식의 주인공은 누구다? k가 주인공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준식을 이렇게 고치는 겁니다. 전개하기 귀찮으니까 그냥 한 번에 할게요. k가 있는 거, 자, 요렇게 전개하면 3kx죠? k로 묶으면 혹시 3x만 남는 거 이해 갔나요? 요거 전개하면 2ky 보이죠? k로 묶으면 2y만 남겠네? 요거는 마이너스 4k, 여기다 넣으면 마이너스 3 이렇게 들어갈 거야. 그치? 요거 이해 갔니, 3개? 나머지 3개는 요거 요렇게 전개한 마이너스 x, 요렇게 전개한 더하기 y, 요거 3은요. 그래서 준식을 이렇게 고치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고 난 뒤 얘가 0, 얘도 0을 만족하는 xy 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도 보다시피 어때요? 상수 xy를 구하라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동안 xy를 보통 변수나 미지수에서 많이 써왔던 거예요. 그죠? 여러분 변수와 미지수의 차이는 알고 있나요? 그러니까 변수는 이제 변한다는 뜻이잖아. 이건 우선 이제 함수에서 쓰는 용어죠. 미지수는 모른다는 뜻이잖아요. 이거 값을 구하시오. 얼마하게 찾아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이제 방정식이나 부등식에서 쓰는 용어고요. 그렇죠? 여기서 습관적으로 xy를 무슨 변수나 미지수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문제에 분명히 써 있다고요. 상수 xy 값을 구하래요. 딱 정해지는 간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은 k가 일종의 변수예요. 그래서 이거는 K로 이렇게 묶어서 푸는 겁니다. 요거 0 되는 값, 요거 0 되는 값 찾는 건 쉽죠? 넘어가도 되지 않나? 이 정도면? 넘어가요? 연립방정식이잖아. 해줘? 이런 거 하면 니들 기분 나빠해야 돼. 선생님. 넘어갑시다. 이 정도는 넘어가요. 설마 이걸 못하겠습니까? 넘어가시죠. 이래야 쟤는 정상 아니야? 이거 0 나온다는 건데 얘랑 맞추니까 2배 할까요? 마이너스 2x 더하기 2y 더하기 6은요? 두식 이렇게 변변 빼면은 이쪽은 5x고 이거 빼기 10은 0이니까 x는 2고 뭐 이렇게 푸는 거잖아. 그지? 귀찮아. 이거 해? 알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주어진 식은 등식인데요. 이거는 문제의 출제자가 나 이거 k에 대한 항등식으로 보고 싶어. 그러니까 개수 찾기라고요. xy 구하기 이런 식으로. 내가 만약에 이거를 xy에 대한 항등식으로 보고 싶어. 그러면 뭐 찾기예요, 이건? 그때는 k값 찾기가 되는 거죠. 이해 갔어요? 무슨 말인지? 넘어가요? 이미 지웠어. 1번인데? 저 뒤에서도 잘 보이죠? 여기 앞에 앉으면 돼요. 왜 여기 안 앉아요, 아무도? 나랑 같이 있기 싫어요? 나도 싫어요. 오지 마요. 내 근처 오기만 해봐. 죽여버릴 거야. 2번 A에 2x 더하기 y B에 x 빼기 2y 빼기 4x 더하기 3y는 0. 자, 이게 문자가 A도 있고 B도 있고 X도 있고 Y도 있고 겁나 많네. 이런 등식이 있대. 그런데 조건이 뭐야? 그 다음에 나오죠? 모든 실수 x, y에 대하여 성립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면은 x, y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x에 1 넣고 y에 100 넣어도 돼요. x에 100을 넣고 y에 1000을 넣어도 되고요. x에 100을 넣고 y에 마이너스 800을 넣어도 됩니다. 마음대로 네 마음대로 x, y에다가 네 마음대로 넣어봐라. 그래도 이거 무조건 0 나오더라. 그러려면 a, b 값은 각각 얼마가 돼야 되는지 구하시오란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까 문제는 k라고 해서 문자가 한 개짜리였던 항등식이고 지금은 어떻다? 좀 어렵게 말하면 이게 독립이라 부르는 건데 독립변수 xy라고 해서 네 멋대로 xy 마음대로 골라도 돼 이런 거예요. x가 1이고 y가 100이어도 돼요?
아니 x가 1이고 y가 1000이어도 되는 거죠? 네 마음대로 골라도 돼. 따로따로. 예, 따로따로. 얘 따로 마음대로 골라도 돼. 이거 좀 어려운 말로 독립변수라고 부르는데 독립변수 x, y 두 개의 변수가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게 이제 두 번째 문제 핵심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변수가 한 개일 때 어떻게 풀어요? 두 번째 문제는 변수가 두 개가 이렇게 독립적으로 움직일 때 어떻게 풀어요? 라는 문제인데요. 푸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뭐뭐 x, 뭐뭐 y, 뭐뭐는 0. 꼴로 정리한 뒤 각각 0, 0, 0이면 된다 이겁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 갈까요? 그럼 거꾸로 물어볼 수 있지. 이러면 되는 건 이해가죠. 이러면 x, y에 네 마음대로 써. 여기 1 넣고 2 넣어도 0, 0, 0 합은 0 아니야? 여기 100 넣고 1000 넣어도 0, 0, 0 합은 0 아니냐고. 그치? 이해가죠 무슨 말인지. 이게 핵심이야. 따라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저식을 요런 꼴로. 그러니까 x항 따로, y항 따로, 상수항 따로 이렇게 세 개로 구분해서 식을 다시 재배열시킵니다. x항은 누가 있을까? x항은 요거 전개한 2ax, 요거 전개한 더하기 bx, 요거 빼기 4x. 요거 이해가죠? 어렵지 않잖아요? 그 다음 y항은 누가 있죠? 이렇게 전개한 ay니까 ay, 요렇게 전개한 마이너스 2by, 요거 더하기 3i고요. 여기는 상수항이 없으니까 이거 없어도 되겠네. 는 0. 준식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죠? 따라서 어때야 된다고요? 어때야 x, y에 대해서 성립한다고요? 각각 얘도 0, 얘도 0. 아까랑 똑같네. 가간법을. 얘가 0. 이거 2배 하면 뭐야? 2a 빼기 4b 더하기 6은 0. 그치? 두 식을 변변 빼기 하면 5b 빼기 10은 0이므로 b가 2. 대입해서 다시 a 얼마? 넘어갈게요. 이해 갔어요? 첫 번째 얘기는 뭐라고요? 항등식인데 이게 무슨 문자의 항등식? x에 대한 항등식? y에 대한 항등식? k에 대한 항등식? 이렇게 나올 거란 얘기예요. 그럼 그 문자 이게 x에 대한 항등식이야.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야? 뭐뭐 x 더하기 뭐뭐는 0꼴 하고선 0, 0. 만약에 이게 2차식이면 뭐뭐 x 제곱 더하기 뭐뭐 x 더하기 뭐뭐는 0꼴 하고 고쳐서 0, 0, 0. 이해 갔냐고. y에 대한 항등식이야 하면 또 어떻게 해야 돼? 똑같이. 그치? y로 묶고 k에 대한 항등식 하면 k로 묶고. 만약에 문자가 두 개가 나오면 x 따로 y 따로 묶어주고. 이해 가죠? 넘어갈게요. 몰라, 씨. 대답하기 싫으면 말어. 나는 맨 앞에 있는 애들하고 놀아야지. 이해가? 너 영상 다 보고 왔어? 너 내 유튜브에 좋아요 눌렀어? 구독했어? 구독했다고? 구독은 사랑이에요. 조떼꾸알 몰라요? 조떼꾸알? 내가 가끔씩 애들한테 미션을 걸어. 유튜브 하는 애들, 보는 애들한테. 어떤 미션이냐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유튜브 댓글창에 보라색 하트, 아미를 상징하는 보라색 하트를 남겨주세요. 이렇게 하면 진짜 가끔 한두 명은 달아요. 봤다는 증거죠. 선생님 저 이걸 위해서 가입도 했어요 라는 아이들도 있어요. 심지어 내가 토요일날 주말에 고등학교 2학년만 수업을 할 때 3명이나 결석을 해가지고 내가 카메라를 보고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카톡에다가 선생님 저 영상 보고 있어요 라고 하세요. 3명 다 아무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진짜. 2번이잖아 제기를. 찍어주면 뭐해 그러니까. 영상 찍어준다고 믿고선 막 수업 막 빠지고 대충 듣고 하지 마세요. 비싼 학원비 냈는데 보강도 없는데 말이야. 그치? 2번은요 문제 대놓고 박아놨죠. 이 문제는 지금부터 x에 대한 항등식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뭘 하래 보다시피
ABC를 구하시오예요. 이해가죠? X에 대한 항등식입니다. 이게요. 얘랑 같대요. 이게요. 항등식이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쉽게 말하면 얘를 전개하면 쟤인가 봐. ABC 얼마게 이런 문제라는 거예요.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또는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얘를요. 우리 전 시간에 배웠던 걸 설명하면 얘를요. 얘로 나누면 목과 나머지가 없네? 나누어 떨어진다. 인가 봐요. 그래서 니들 모르지. 이걸 배우는 게 3차 방정식을 배우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러니까 저걸 이렇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요거 0 되는 값을 찾으면 이거 아니야? 얘가 0 또는 얘가 0 아닌가요? 그렇죠. 그럼 3차 방정식이 풀리는 거죠. 그걸 연습시키는 겁니다, 살살. 알게 모르게. 은근히.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지금은요, 쟤를 얘로 나눈 목과 나머지 이 나눗셈으로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얘를 전개하면 제가 됩니다라는 전개식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눗셈식, 전개식 모두 항등식입니다. 항등식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만큼. 내용은 간단해요. ABC 찾으면 돼요. 어떻게 할래요? 아까 얘기했죠. ABC를 찾는 두 가지 방법. 뭐? 하나는 계수 비교법 vs 하나는 숫자 대입법. 그러니까 이게 문제마다 달라요. 어떤 문제는 계수 비교로만 풀려요. 어떤 문제는 숫자 대입으로만 풀리고 어떤 문제는 둘 다 풀 수 있고요. 막 이렇게 문제마다 다르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는 계수 비교가 편해요. 이 문제는 계수 비교법. 얘가 편합니다. 우변을 전개하는 거죠, 뭐. 이거 하면 X 조금 아닌가? 인정? X 2창은 누구랑 누구야? X 2창은 이렇게 두 개인 거 혹시 이해가요? X 2창. 저번 시간에 이거 첫 시간에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필요한 항만 전개해서 계수를 알 수 있다. 그치? X 2창 요거 두 개밖에 없지 않나요? 연습했죠? 나 혼자 했구나. 그럼 뭐요? C 더하기 2요? X 1창은 누구랑 누구게 하면은 이 1차는 상수고 상수는 1차겠지 뭐. 그치? 그러면 20 빼기 3? 맞아요? 상수항은 상수끼리 곱하면 마이너스 6이죠. 그래서 우변을 지금처럼 후딱 전개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계수 비교라고요. 3차 계수랑 3차 계수가 같겠지. 같네. 1. 2차 계수는 2차 계수랑 같겠죠. A가 뭐예요? C 더하기 2. 1차 계수는 1차 계수랑 같겠죠. 마이너스 3이랑 20 빼기 3이랑 같아요. 여기서 C 값이 나오네요. 0이라고. 그럼 자연스럽게 A 값도 나오겠네요. 2라고. 그죠? 마지막 여기 상수. 상수 자리가요. 여기 상수 자리랑 같아야죠. B는 마이너스 6. 다 구했네. A, B, C. 이런 식으로 이 문제는 전개하여 계수 비교가 빠르고 쉽습니다. 수치 대입은 조금 빡세요. 숫자 대입하면은 식이 좀 빡세게 됩니다. 이해 가시죠? 다시 한번. 항등식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당연히 무엇을 구하시오? 이렇게 ABC를 구하시오라고요. 당연히. 방정식입니다 하면 당연히 X를 구하시오가 메인이라면 지금 하는 거 우리 항등식이에요. 그러니까 뭘 구하시오? 계수를 구하시오라고요. 이해가죠? 자리가 없으니까 지울게요. 어머. 내가 지금 노트 쓰고 있는 거 맞지? 마지막 날 저희 검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치? 노트랑 책 다 걷어요. 마지막 날. 뭐, 맞다! 노트! 영상이 있습니다. 그죠? 집에 가서 못했으면 영상 보고 다시 해. 와! 뭐 하자는 플레이야 대체 이게 항등식이래요. 이게 항등식이라는 얘기는 뭐 우변을 전개해서 정리하면 저변된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자, 여기서 A, B 찾기입니다. 마찬가지로. 근데 우변을 전개한다고? 세상에. 이거 세 개나? 귀찮죠? 저번 시간 설명했잖아. 그치? 귀차니즘이 발동되면 당연히 뭐 해야 한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죠. 전개로 하는 거 상당히 귀찮아 보이는데 다른 방법 없을까? 있죠? 또 하나가 뭐라 그랬어 아까? 숫자 대입이라며. 그렇다고 뭐 마구 뜬금없이 숫자 대입하는 게 아니라 잘 보시면 여기 인수분해처럼 생긴 게 있어요. 그쵸? 요런 거. 요런 거 보여요? 요런 거? 보여요? 요거 0이 되게 만들어주는 값이 얼마일까? 요거 0 되는 값이 누구랑 누구니? 0 또는 1. 요거 0 되는 값은 누구랑 누구? 0 또는 2. 요거 0 되는 값은 누구랑 누구? 1 또는 2죠. 그래서 그런 것을 하나씩 대입해 보는 거죠. x에 0을 대입해 봅니다. 그럼 좌변은 뭐예요? 2만 남네요. 그렇죠? 자, 내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거 이렇게 써야 됩니다. 네, 조금 있다가 이제 나머 0이 나오잖아. 그치? 이거 안 쓰면 이제 멘탈 나갈 거예요, 점점. 이거 써야 됩니다, 이렇게. 내가 이렇게 쭉 쓰고 얘기했잖아. 요 값을 여기다 적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오른쪽에 당연히 얘네 값을 적을 거예요, 똑같이. x 0 대입하면 요거 0, 2만 나오는 거 보이죠? 0 대입하면 요거 0인 거 보이죠? 앞에 곱하기 a까지 싹 다 묶어서 그냥 0이죠? 요것도 0 대입하면 요거 싹 다 지워지는 거 보이죠? 그럼 x 0 대입하면은 얘만 남겠네요. 그쵸? 00 대입하면은 마이 2 곱하기 c. 우변은 2c만 남음으로 c가 얼마예요? 1. 이해가지? 이해가지? 두 번째 x에 1 대입해 볼까요? 좌변은 뭐예요? 1 대입했으니까 1. 3 더하기 4 더하기 2네? 9는 우변은 뭐예요? x 1 대입했어. 요거 1 대입하면 요거 0 되고 사라지는 거 아닌가? 1 곱하기 1 빼기 1은 0이잖아. 0 곱하기 이게 싹 다 세 개가 다 0 아니야, 그냥? 여기도 1 대입하면 요 0 돼서 지워지는 거 보이죠? 그럼 여기만 남겠네. 1 대입하면. 1 대입하면은 1 마이너스 1. 곱한 거 마이너스 1. b. 우변 마이너스 b인 거 이해 가요? 그럼 b는 마이너스 9구만. 너무 쉽죠? 그러니까 이 너무 쉬운 것부터 차근차근 쓰는 연습을 해야 한다는 거야, 이렇게. 이런 거를 자꾸 건너뛰고 이제 어려워질 때부터 공부해야지. 글렀어. 넌 이미 끝났어. 그 차근차근 다져오는 그 과정을 무시하지 마. 체력 연습을 해야지 나중에 마라톤을 뛰어도 버티는 거지. 체력 연습 건너뛰고 마라톤만 하죠. 그럼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하나 차근차근 쌓는 게 연습이라고. x에 2 대입하면 얼마야? 2, 4, 3, 12 더하기 2, 4, 8 더하기 2네요. 그죠? 22 좌변은. 이해가죠? 우변에 2 대입하면 0, 0 지워지고 여기에만 2 남는 거 보여요? 여기 2 대입하면 얼마야? 2 곱하기 1 곱하기 a니까 2a네? a는 11이군요. 정답은 이렇게 3개가 나왔습니다. 이해가죠? 답이 중요한 건 아니고 답은 답안지에 있잖아? 지금처럼 뭐라고? 항등식 문제는 무엇 구하는 게 핵심이라고요? 개수를 구하는 게 핵심이고요. 그 개수를 구하는 큰 두 가지 방식은 직접 전개하여 2차 개수, 3차 개수 이렇게 비교하는 방법과 숫자를 하나씩 적당한 거는 이제 문제를 보고 여러분이 판단해야죠. 여기다 설마 이걸 보고서 나는 루트 3 더하기 루트 2를 대입해야지. 이런 사이코는 없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그죠? 그럼 미친 수를 대입하는 경우는 없을 테니까 적당한 수를 대입할 때 기왕이면 이렇게 상당 부분이 0이 될 수 있는가. 그렇죠? 그런 걸 적당히 이용해서 대입해서 간단하게 ABC를 구할 수 있는 그게 핵심인 거고 중간에서 솔직히 더하기 빼기야 다들 잘 하겠지 그치? 이해감? 자, 한 문제 더 하고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이제 3번입니다. 그리고 2교시가 아까 얘기했죠? 불지옥입니다. 불지옥. 잘 따라와 보세요. 불지옥. 각오 단단히 하시고 잘 따라와 보세요. 불지옥. 39페이지에 있는 3번 문제. 1번. x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2라는 식을
x 빼기 2로 이렇게 나누기를 할 건가 봐요. 그랬더니 몫은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c이고 나머지는 6이래. 자, 봐봐. 몫은 x가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몫은 아까 했듯이 qx라고 보통 써요. x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나머지는 상수밖에 없죠. 이유는 보다시피 1차식으로 나눴기 때문에 1차보다 작은 것만 나머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상수밖에 안 되잖아. 여기 x가 없잖아. 그치? 누가 봐도. 이럴 때는 그냥 rx 대신에 r로만 쓰는 겁니다. 보통은 그래요. 보통은 그래요. 이해 갔죠? 내가 이렇게만 적어도 무슨 뜻인지 알겠죠? 쟤를 예로 나눈 몫과 나머지래요. 그때 뭘 찾으래요? A, B, C 찾으래요. 자, 이게 뭐냐면은 아까 내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항등식이 여러분이 방정식보다 훨씬 더 많이 본 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개식, 인수분해, 그리고 나눗셈까지. 그러니까 이 나눗셈 역시 일종의 항등식이다 이거죠, 결국은. 그래서 지금 나눗셈을 유명한 항등식, 우리가 예전에는 이제 검산할 때 쓰는 식이라고 불렀던 거를 앞으로는 항등식이라고 부르겠다 이거야. 항등식으로 정리하면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 이해 가죠? 여기에 뭐 쓰는 거죠? 몫인 얘 쓰는 거고요. 그쵸? 여기 뭐 쓰는 거죠? 나머지는 6 쓰는 거잖아요. 그래, 이해 가는가? 그럼 결국 아까 문제랑 비슷한 거 아니야? 우변을 전개하여 좌변과 비교하여 ABC를 구하시란 문제. 그치? 이건 역시 뭐랑 비슷해? 개수 비교 중에 전개해서 개수 비교하는 거랑 비슷한 거야. 이해가지? 요거 잽싸게 요거 한 번만 정리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3차항은 얘고요, 당연히. 2차항은 누구? 요렇게 둘. 그치?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이겠네. 그치? 이해가지? 1차는 누구? 이렇게와 이렇게요. 헷갈리면 지우개로 살짝 지우면서, 그치? 1차는 이렇게 두 개입니다. 그죠? 그럼 C 빼기 2가 되겠네요. C 빼기 2x. 상수항은 마이너스 2시고 여기 끝에 6 이 집이 안 되겠죠. 이렇게가 우변을 전개하여 내립차순 정리한 식 모양입니다. 따라서 개수 비교. 3차항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2차항 개수가 이거 A고 좌변은 A고 우변은 마이너스 1이고 1차항 개수가 좌변은 B고 우변은 C 빼기 2고 상수항 좌변은 2고 우변은 마이너스 2C 더하기 6이래. 그럼 맨 아래식에서 2C가 4니까 C가 2고요. 위에 대입하면 B는 0 나오겠네요. 이해 가죠? 첫날보다 필기량은 좀 줄었어. 나 첫날에서 너무 싫어요. 그 전개를 내가 왜 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지. 2번 x세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를 x제곱 빼기 x 더하기 1로 나누면 나머지가 2x 더하기 3이래. 야, 이제 이 뒤에 벌어질 일인 거야, 이게. 이게 이제 뒤에서 벌어질 일인 거야. 뭐냐고? 마이크 건드리면 안 되는데. 몫이 없어요. 재미없죠? 고개를 끄덕여 재미없다는데? 몫이 없어요. 문제에 몫이 등장하지 않아요. 잘 생각해봐, 얘들아. 니들이 나눗셈을 한다? 몫이 없는 나눗셈이 있어, 없어? 없어요. 몫은 반드시 나옵니다. 나머지가 있는 나눗셈은 있어요, 없어요? 그건 있을 수도 있죠. 나머지가 없는 경우, 나누어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이해가? 그러니까 모든 나눗셈은 몫은 무조건 존재해야 되거든. 나머지는 상황에 따라 안 나올 수도 있어. 아까 있지 않았어? 나머지 0인 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나는 몫이 필요하다고. 나는 나머지는 뭐 필요할 수도 있고 안 필요할 수도 있는데 몫은 무조건 필요한데 문제는 안 나온다고.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 몫을 스스로 만드셔야 됩니다. 적당히. 그게 이제 이 다음 페이지부터 등장할 내용 중에 하나예요. 나눗셈이 나오는데 목 얘기는 쏙 빼놓고 한다 이거죠. 항상. 나머지는 얼마야? 나머지는 얼마야? 구해봐. 몫은요? 몫은 안 알려줌. 이런 거죠.
지금 나눗셈을 식으로 고쳐볼까요? x세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x제곱 빼기 x 더하기 1 곱하기 여기 분명히 뭐가 나와야 돼? 분명히 몫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해 가요? 무슨 말인지? 나머지는 내가 얘기했잖아. 나누어 떨어질 수도 있잖아. 문제에 따라서는. 그렇잖아. 15 나누기 5 하면은 나머지가 얼마인데? 0 아니야? 나머지가 없잖아. 그러니까 없을 수도 있다고 나머지는. 근데 몫은 무조건 있어야 되거든. 여기 무조건 뭔가 채워야 돼요. 어떨 때는 이 목자리를 QX를 채웁니다. QX. 우리 이거 썼던 거 있죠. Q. 어떨 때는 목자리에 QX를 쓰고요. 어떨 때는 지금과 같은 문제예요. 왜? A, B, C를 여기 C 없네. A, B를 구해야 되거든. 그치? 이럴 때는 몫을 직접 제작을 해야 됩니다. 제작하는 방식은 간단해요. 이거 3차식 아니야? 이건 2차식이지. 아, 내가 하나 간단한 것도 물어봐야지. 이제 하면 대부분 다 낚여요. 야, 니들 3차식이랑 2차식을 곱셈하면 몇 차식인지 혹시 알아요? 5차식! 그럼 3차식이랑 2차식을 덧셈하면 몇 차식인지 알아요? 3차식! 어이, 잘하네. 그러면 2차식이랑 2차식이랑 덧셈하면 뭔지 알아요? 2차 이하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가죠? 이해가 가요?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지워지지 않나요? 우리? 잘 생각해야 돼. 차수끼리 덧셈 뺄셈을 할 때는 보통 최고차를 따라가요. 이렇게. 그쵸? 근데 같은 차수끼리 덧셈 뺄셈 하면요. 차수가 작아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해가죠? 이거 잘 생각해야 돼. 이런 거 어디서도 안 나와. 너희가 스스로 터득하는 거야. 이런 거는 하면서. 이해가지? 무슨 말인지? 잘 봐봐. 이게 3차 아니야? 그래 안 그래? 이거 2차고 그치? 여기 뭐가 나올까? 이거 1차거든 분명히. 그리고 이건 덧셈이거든? 여기 뭐가 와야겠어? 1차식이죠. 아니 여기 이미 2차가 나왔는데요? 얘랑 덧셈하면 이 차수는 이쪽 따라가는 거 아닌가요 무조건? 근데 하나 모자란데요 지금? 여기 무조건 1차식이죠. 그리고 그 1차식을 조금 더 분해해 본다면 여기 최고차항의 개수가 1 아닌가? 3차항의 개수 그치? 여기 2차항의 개수도 1인데? 그럼 여기 1차항 개수 뭐여야 될 것 같아? 예, 1이죠. 1x입니다. 그리고 상수항은 아직은 잘 모르겠죠. 따라서 여러분이 이거를 이렇게 창작하는 거죠. 이렇게. 이 몫은 x 더하기 c일 것이야 라고. 그래놓고 나서 구할 때는 a, b만 구하면 돼요. c는 내가 만든 거잖아. 그치? 내 새끼. 내 새끼. 저건 남의 새끼? 이건 내 새끼. 그래서 이걸 전개해요. 귀찮아. 세제곱 c 마이너스 1. 제곱 1차항은 어디 있어 참고로? 1차항은 마이너스 c 플러스 1. 여기 플러스 2도 있잖아. 그럼 3 빼기 c인가 봐. 상수항 c와 3이죠. c 더하기 3. 이해가죠? 무슨 말인지? 그게 각각 3차항의 수는 이제 패스. 여기 2차항 없네? 0이잖아. 2차항이 0인 걸 통해서 c가 1인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나머지 뚝뚝 구해서 뚝뚝 대입하면 나머지 a, b가 나온다.